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나쁘다고 믿고 계신가요? 사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던 의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일을 멀리했던 분들이 오히려 혈당이 불안정해졌고, 적절히 과일을 섭취한 분들은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사례를 계속해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당뇨 때문에 사과 한 조각, 포도 몇 알도 두려워하며 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70대 환자분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과일이 달아서 무서워요. 혈당이 더 오를까 봐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량의 블루베리와 사과, 그리고 껍질째 먹은 포도 몇 알이 당화혈색소 수치를 개선시킨 경우가 실제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의학적 이유와 올바른 과일 섭취법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면 혈당 관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에게 맞는 과일 선택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닥터 건강수업의 이도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일이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과일 속 당분만을 떠올리며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당분만 있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일에는 체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과일 속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젤 형태의 막을 형성합니다. 이 젤막은 우리가 먹은 밥이나 빵의 당분이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속도를 늦춰주는 것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고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일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포도와 오디에 많은 레스베라트롤, 자몽과 배의 루테올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부의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혈관벽을 보호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인슐린과 당분이 원활히 작용하게 되어 혈당이 안정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근육이 혈중 당을 흡수하도록 촉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간에서 새로운 당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과일은 단순히 당분을 공급하는 식품이 아니라 혈당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갖춘 자연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신 70대 환자 한 분도 계셨습니다. 사과 반 조각도 무서워하시던 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의 작용 원리를 설명드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과일을 드시게 하자 혈당 수치가 오히려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드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과일 6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당도가 낮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실제로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 색소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근육이 혈중당을 흡수하도록 촉진하고 간에서 새로운 당이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하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보호하는 세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후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은 바로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껍질에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인슐린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으로 체내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관 내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포도를 껍질째 드시고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셨습니다. 포도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 혈당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과 대비됩니다. 따라서 포도의 효능을 기대하려면 반드시 껍질째 섭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 껍질 속에는 우르솔릭 애시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셨을 때 혈당 조절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80대 여성 환자분은 사과를 꾸준히 드신 후 당화 혈색소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사과는 과거부터 하루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이로운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에는 나린진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은 자몽을 꾸준히 드신 후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되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다만 자몽은 일부 혈압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신 후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디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과일인 오디는 블루베리보다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디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냉동 후 섭취해도 성분 흡수에 불리하지 않으며 70대 여성 환자분이 냉동 오디를 섭취한 후 공복 혈당이 현저히 안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포도보다 레스베라트롤이 많다는 점에서 오디는 혈당 조절에 매우 유용한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 염증을 완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는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70대 환자분이 식사 전에 배를 드신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경험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블루베리, 포도, 사과, 자몽, 오디, 배. 이 6가지 과일들은 각각 혈당을 낮춰주는 성분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작용 기전을 통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일은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당분 섭취량을 높여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부터는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일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정확히 지키신다면 과일은 혈당 관리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과일은 식사 전에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과일 속 식이섬유는 공복 상태에서 섭취해야 위장에서 젤 형태의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막이 이후에 드시는 밥이나 빵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70대 여성 환자분도 식사 전에 사과를 드시게 한 결과 식후 혈당이 50 정도 낮아지는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식사 전 전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 과일은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믹서기로 갈아 만든 주스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식이섬유가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씹는 행위 자체가 포만감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68세 환자분도 아침마다 마시던 사과 주스를 끊고 사과를 통째로 드시게 하자 혈당 수치가 안정되며 효과를 보셨습니다. 주스 형태의 과일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 껍질째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껍질을 깎아서 드시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성분들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포도는 껍질 자체에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사과 껍질 속 우르솔릭 애시드도 근육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껍질째 드시되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포도는 껍질을 벗기면 레스베라트롤을 거의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껍질째 드시길 권장합니다. 네 번째 원칙,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과일은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50kcal 이내 하루 2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블루베리 한 줌, 사과 3분의 1개, 포도 15알, 자몽 반 개, 배 4분의 1개 정도입니다. 과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1세 환자분은 블루베리를 한 컵씩 드시다가 오히려 혈당이 상승했는데요.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인 후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과일은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아니라 안정시켜주는 자연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과일들과 잘못된 섭취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모든 과일을 마음 놓고 드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과일과 잘못된 섭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익은 바나나입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검은 반점 많은 바나나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바나나는 당도가 매우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잘 익은 바나나를 드시다가 혈당이 계속 상승하는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바나나를 드시더라도 약간 덜 익은 노란색 상태에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곶감, 건포도, 말린 망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린 과일은 물기가 빠지며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매우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루에 곶감 한두 개만 드셔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곶감을 간식처럼 드시다가 혈당이 200을 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열대 과일입니다. 망고, 파인애플, 용과 등은 당도가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적은 양으로도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가끔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70대 환자분은 망고 반 개를 드신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시판 주스는 물론 집에서 직접 만든 주스도 위험합니다. 과일을 갈면 식이섬유는 대부분 파괴되고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스 형태로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드시다가
혈당 조절이 어려워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 유통되는 고당도 과일들입니다. 샤인머스켓처럼 고급 포도의 당도는 20브릭스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당도가 높은 고급 과일일수록 오히려 혈당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익은 바나나, 말린 과일, 열대 과일, 과일 주스, 고당도 과일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며 가능하면 섭취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과일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와 개인 맞춤형 과일 관리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똑같은 과일을 드셔도 어떤 분은 혈당이 괜찮은데 어떤 분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유전자, 장내 세균, 췌장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차이는 더 커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과일을 드시고 혈당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블루베리 한 줌, 화요일은 사과 3분의 1개, 수요일은 오디 소량, 목요일은 자몽 반 개, 금요일은 포도 15알, 토요일은 배 4분의 1개, 일요일은 딸기 7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드시고 식후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괜찮은 과일은 리스트에 올리고 혈당이 급격히 오른 과일은 제외하는 식으로 자신만의 과일 순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분은 이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과일이 오디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후 오디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자 혈당이 안정되었고 복용하시던 당뇨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맞는 과일을 찾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좋다고 알려진 과일을 따르기보다 직접 기록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측정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을 만진 손으로 혈당을 측정하면 손에 묻은 당분 때문에 혈당이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측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과일 지도를 만들어 가시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은 절대적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일과 혈당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해로운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그 생각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블루베리, 포도, 오디, 사과, 자몽, 배. 이 6가지 과일은 단순히 당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혈당을 낮추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각 과일이 가진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우르솔릭 애시드, 나린진, 루테올린 같은 성분들은 당의 흡수를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며 혈관과 췌장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과일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섭취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사 전에 드시고 통째로 씹어서 껍질째 드시고 과일은 반드시 적정량을 지키며 드셔야 합니다. 과일 주스, 말린 과일, 열대 과일, 고당도 품종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조언이 아니라 당신 몸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블루베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과일을 직접 찾아내고 그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혈당 관리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자연이 준 가장 안전한 건강식품입니다. 약처럼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의 힘을 활용해 나만의 혈당 관리 방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당뇨라는 이름 아래 소중한 음식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과일은 당신의 몸을 회복시키고 혈당을 안정시켜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닥터 건강수업의 이도현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